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듣고 싶은 말을 했더니 잘 풀리기 시작했다. 하라 구니오 작가의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뇌는 타인의 험담을 자신의 험담으로 인식한다. 우리의 뇌는 인칭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를테면 뇌는 나, 너 혹은 당신 혹은 그녀라는 주어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고 한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렇게 해선 넌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뇌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난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라고 믿어버린다. 스스로 부정적인 믿음을 각인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영향력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앞서 설명한 개선이다. 좋은 쪽으로 고친다는 의미에서라도 일단 나쁜 점이나 단점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보면 뇌는 그 나쁜 점을 자신의 나쁜 점으로 인식한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게 너의 단점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건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안 돼 라고 말하기보다는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아이에게도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충치가 생겨서 치과에 가야 해 가 아니라 양치질을 잘하면 치과에 가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해보자. 상대방이나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선택해야 할까? 그런 의식을 갖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문구를 생각해낼 수 있다. 고작 한마디 말이지만 말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당신이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균형 있는 관계를 만드는 황금 비율. 다시 말하지만 칭찬의 반대는 혼내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혼내는 것도 칭찬의 마법에 포함된다. 사실 칭찬이든 혼내는 것이든 근저에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자리 잡고 있다. 다만 감정적으로 혼내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상대방을 위해 혼내는 것이 아닌가? 적절한 시기에 감정이 배제된 말로 이해시킨 다음 후속 조치를 해야 비로소 당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닿을 수 있다. 평소 나를 지켜봐 준다. 나의 좋은 점을 이해하고 칭찬해 준다. 무엇보다 나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안도감을 주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다음부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아이는 혼이 나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어른이 되는데 필요한 상식을 배운다. 회사의 신입사원도 주의를 받으며 다양한 깨달음을 얻고 사회와 조직의 규범을 배운다. 그뿐만이 아니다. 중요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도 형성된다. 견고한 신뢰 관계가 전제되어야 혼내는 것도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요즘은 혼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다. 부모에게 혼나지 않고 성장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학교에서 조금 주의를 주었을 뿐인데 큰 문제로 번지기도 한다. 기업 현장에서도 엄하게 한마디 하면 바로 사직서를 낸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린다. 인격을 부정하거나 매도하지 않고 조금 주의를 주었을 뿐인데도 권력형 괴롭힘이라는 말을 듣는 시대다. 그래서인지 학생이나 부하 직원을 조심조심 대하며 거의 혼내지 않는 교사나 상사가 늘고 있다. 나는 혼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유 없이 혼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더 성장시키고 싶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면 잘못된 일에는 애정을 담아 따끔하게 혼낼 필요가 있다.
부모라면 아이에게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부하 직원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미움을 받아도 좋다는 각오로 할 말은 해야 한다. 경험상 칭찬과 혼내는 것은 5대 1 정도의 비율이 적당하다. 균형 있는 인간 관계를 위해서는 칭찬을 기본으로 하면서 혼낼 일이 있으면 애정을 갖고 따끔하게 혼내는 것도 중요하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말의 타이밍. 칭찬은 때론 스스로 마법을 걸어 화를 가라앉히기도 한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겪은 일을 소개하려고 한다. 세미나를 앞두고 한창 예민해졌을 때 나와 스태프 사이에 생긴 일이다. 세미나를 앞둔 강사는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인다. 당신 박 강사 일을 시작했던 나는 프레젠테이션용 노트북을 조작하며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할지 온갖 고민으로 머리가 꽉 차 있었다. 거기에다 수강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신경 써야 했고 그에 따른 내용도 준비해야 했다. 그때 한 스태프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며 이전에 나에게 빌린 스마트폰 케이블을 돌려주려 왔다. 아마 스태프는 잊어버리기 전에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지금 머릿속이 온통 강연 생각으로 가득한데 그걸 꼭 지금 물어봐야 해? 나는 기가 막혀 당장 화를 내고 싶었지만 잠시 참아보기로 했다. 중요한 세미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세미나를 무사히 끝내고도 화가 가시지 않았다. 당장 스태프를 불러 나무랄까도 생각했지만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클라이언트의 회사에서 화를 내는 것도 볼성 사나울 뿐더러 역까지 걸어가다 보면 화가 가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에 도착해서도 화가 가시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애써 여기까지 화를 참았는데 대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볼까? 이렇게 상황을 게임처럼 생각하자 예상외로 긴 시간 동안 화를 참을 수 있었다. 지금껏 3일간 화를 참은 적이 없었는데 대단해.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다. 대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만 해도 기록 달성이었다. 이때 나는 잘 참은 나 자신에 대한 칭찬을 잊지 않았다. 나의 인내력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새 1개월이 훌쩍 지났다. 시간이 꽤 흘렀으나 스태프의 행동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결국 그를 불러 혼내기로 했다. 지금부터 내가 자네를 혼내겠어. 1개월 전 무슨 사의 세미나 때 냉정한 나의 말투에 그는 흠칫하면서도 차분하게 들었다. 죄송합니다. 100% 제 잘못입니다. 나는 그래. 그때 자네도 정신이 없었을 거야. 앞으로는 함께 잘 해보자라며 악수로 마무리했다. 만약 그 당시 감정에 휩쓸려 혼냈더라면 그도 무심코 반발했을지도 모른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아무리 혼내도 헛일이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때로는 게임을 하듯 냉정하게 자신의 화를 관찰하며 말할 타이밍을 가늠하는 것도 의외로 재미가 있다. 책 주세요, 책. 네, 오늘 듣고 싶은 말을 했더니 잘 풀리기 시작했다 라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